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이 민병덕 의원이 만약에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우리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지금의 검찰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오는데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오락실 경기도당위원장 특별편 오늘 또 민병덕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또 민병덕 의원님이 또 저희 채널 또 보좌관님들도 그렇고 많이 재밌게 보신다고 해서 직접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시게 됐고,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사실 좀 공통 질문이 있는데 그냥 몸풀기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평소에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쪽 당 정무위 간사하는 그 친구하고 정무위 제일 처음에 국감할 때 첫날 우리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54잔 54잔이요? 4명이서 먹기 시작했는데 2명은 도망가고 또 자존심상 끝까지 버틴 양당이 있어서 국민의힘이랑 자존심 싸움에서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끝까지 계신 거군요. 끝까지 54잔 50. 근데 그거는 제가 평소에 그렇게는 못 먹어요. 평소에는 한 두세 병? 그러면 이렇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 정도 먹으면 기분이 괜찮고 그냥 이 정도 먹으면 그냥 딱 집에 가서 자면 되겠다. 2병? 2병. 2병 먹으면 딱 좋다. 2병 각일병만 먹자 하고 나서 무슨 한 병씩 아쉽다. 한 병씩 더 먹자. 그럼 한 2병이 주량이신 걸로. 그렇지만 자존심이 또 있어야 될 때는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약간 좀 어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술을 이거는 못 가도 다음 거는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멋있네.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당위원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출마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 이유가 뭘까요? 21대 전반기가 이제 박정희 위원장이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같이. 그리고 언론인들 만나고 그리고 대변인단 꾸리고 토론회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는데 더 해볼 수 있겠다. 도당이라는 곳을. 욕심이 나신 거군요. 그런 거 다니다가. 그리고 그때 박정희 위원장님이나 주변의 분들도 다음번은 민병덕이 하면 되겠네.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다음에 하반기. 그런 분위기 무시 못하시네. 하반기. 임종석 위원장이었잖아요. 이제 무슨 토론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 도당위원장 1순위 민병덕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를 시켜줬다고. 그래서 나는 민병덕을 하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총선 끝나자마자 원내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원내대표 선거하기 이제 얼마 전부터 원내대표 준비하는 사람들 막 연락이 오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저랑 소울메이트인 사람이에요. 소울메이트. 오랫동안 정치를 가치를 가지고 같이 해왔던 사람인데, 병덕아 네가 나 도와야지. 당연히 형 도와야지. 형이시군요. 형이죠. 형이요. 당연히 형 도와야지. 두 번째는 네가 수석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원내 수석을 해야 돼. 그래서 형 만들어 놓고 고민합시다. 일단은 왜냐하면 전 도당위원장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라고 계속 그렇게 고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면은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 맞죠? 그렇죠. 출마 계획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변수가 그러니까 생긴 거네. 지금에 와서 두 형님과 누나가 갑자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이 근데 경기도당 위원장은 그럼 왜 민병덕이어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에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당 위원장이 무엇을 합니까? 부터 물어야 돼요. 경기도당 위원장은 60개 지역위원회를 그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이번에 경기도당의 역할은 뭐냐면 대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난번 대선 때 46만 표를 이겼어요. 근데 그때 유권자가 1140만 유권자 중에서 우리 후보가 시장도 하고 도지사를 했는데 정치적 고향에서 46만 표, 5% 정도 이겼는데 이게 많이 이겼나요? 적게 이겼나요? 적게 이긴 걸로. 적게 이긴 거죠. 부울경 600만 표 중에서 98만 표 졌거든요. 부울경 정도는 커버해야 돼요.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만 표 졌죠? 전체가 24만 7,077표 졌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46만 표는 적객인 거예요. 경기도는 여지가 더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말씀 되게 분석적이고 되게 전략적으로 사고를 그렇죠. 하시네, 의원님이.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도는 한 해에 15만 명씩 늘어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호남 정당에서 탈피해서 수도권 정당이 됐어요. 60개 지역위원회에서 53개 지역을 석권한 경기도에서 그렇죠. 거의 5% 이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표는 이겨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의 당원이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 당원이 100만 표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이런 경기도를 어떻게 해서 다음번에 대선에서 이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 로드맵이 어쨌든 공개는 안 되지만 지금 다 구상이 돼 있다. 공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물어봐 주시면 다 할게요. 그럼 로드맵 중에 가장 핵심인 거 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100만 당원이 신나야 된다. 신나야 된다. 네, 100만 당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100만 당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 중도층을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밭가리를 해야 된다. 밭가리를 잘해야 된다. 100만 당원이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저 투표하는 기계? 국회의원들 말하면 듣는 사람? 이런 소극적인 그렇죠. 당원일 때에는 주인의식 안 생깁니다. 네. 주인은 권한을 가져야 돼요. 이게 권한을 가져야지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당원 주권 하는데 당원 주권을 구호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주겠다는 거고 제가 권한을 가졌던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미 당원 주권의 내용들을 다 실현했어요. 실제로 다 이미 다 했어요. 실현하셨다고요? 그 내용을 도당에 권한을 주면 저는 도당에다가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하셨었고 이번에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그걸 또 도당에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겠다. 예, 저는 옛날에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2012년 대통령 후보 나와서 하겠다고 막 공약을 했어요. 저는 저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거짓말이라고 그랬냐면 그 전에 본인이 당대표일 때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반값 등록금을 하자. 거기에서 당대표인 박근혜가 동의만 하면 하는 거였어요. 동의만 하면. 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 범위에 있을 때 안 했어. 근데 더 큰 권한을 주면 하겠다고 공약을 걸어. 이것은 뻥이다. 저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화 이런 얘기를 국가를 가지고 얘기했어. 우리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야 민주를 외치면서 야 이거는 이런 걸 줘. 이런 절차를 지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미 확보한 권한 내에서 내 지역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운영했어. 당신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민주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민주주의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원 주권 관련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당 위원장을 해주면 당원 주권 하겠다가 아니고 제 지역구 내에서 당원 주권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도당 주면 당원 주권을 제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해서 당원들이 당원 주권에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기 도당위원장이 돼서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민병두 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분이 뭘 하셨던 분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박원순 수장님 쪽을 통해서 어쨌든 정책 통이다. 막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다, 내 정치 인생은 어땠다라는 거를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짧게 짧게 설명해야 돼. 네.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 국사선생님이 저한테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줬어요. 통일. 그래서 저는 그게 훅 저한테 오면서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케이스. 그래서 대학도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가서 뭐 그걸 통일과 관련된 걸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하도 시국어목해서 대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구속되고 학생운동하고 구속되고
또 저는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했어요. 아주 특이한 이력인데 그러게요. 빈민운동을 하면서 주거운동을 했어요. 철거민들하고 같이. 그런 것 속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했어요. 법률. 대학교 때 대학교 그런 2학년 고민을 때. 하신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철거촌에서 살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구청에서 농성하면서 당사에서 노숙주쟁하면서 와. 그러면서 되게 특이한 일이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랑 계속 만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규정, 법률, 이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법률이라는 무기를 내가 장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네. 그래서 변호사를 한 거예요. 정치학과 출신으로 법서를 옆에다 옥편을 두고 보면서 변호사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스토리 되게 재밌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10%대로 붙었어요. 10%대로? 10%대로 붙었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임관도 안 하고 판사든 검사 임관 안 하고 바로 변호사로 가서 민생경제위원회를 하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준비위원회부터 한 거예요. 뭐 김남근 변호사, 이현욱 변호사, 서철환 변호사, 권정수 변호사. 그때 또 다 이게 연결되는군요. 예. 네네. 그렇게 해서 무수한 민생 법안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국회의원 하는 형님들한테 가서 형님 국회의원 했으니 이 정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들이밀고 정책도 막 제안하고 토론회 하고 안 돼, 근데. 안 돼. 그래서 민변 민생위에서 우리 병덕이를 국회로 파견하자. 소위 말해서 그때 그 집단 내에서 에이스였나 보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병덕이를 보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정치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줬나 봐요, 형들한테. 네네네. 그래서 네가 가라 라고 해서 안양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무소속 시민 후보로 보궐선거를 할 때예요. 그때 몇 년도죠, 그러면? 2011년도. 오세훈이 무상급식 안 하겠다며 그렇게 날린 그 보궐선거를 했을 때요.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 그 직전에 내가 합류해가지고 법률전단장을 하면서 박 시장님하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하고 무소속 시민후보하고 경선 룰 협상을 할 때 제가 룰 협상을 했어요. 상대방이 진성준 국장이었어요. 지금 진성준 의원. 그래서 상대방이랑 또 마지막에 심판들은 다 가고 우리끼리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담판하고 새벽 4시에 담판하고 막 그랬어요. 결국 제가 이겨가지고 제가 심판들한테 밥을 다 산 그런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계속해서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게 주위의 민병덕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정책통이다. 정책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박 시장님을 계속해서 선거에서 제가 3번을 도왔는데 의리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같은 지역에서 10년을 했잖아요. 그러게요. 안양 동안갑에서 2012년도 선거, 16년 선거, 2020년 선거. 어쨌든 뭐 지역위원장도 같이 오래 하시는 거고. 지역위원장을 못 하고요.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1988년부터 출마하신 육선의 이석현 의원님이랑 제가 경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분하고 3번 경선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네. 엄청난 타락을 받으면서 제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이제 안 된 거고. 저건 이제 한 번도 못 해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에 6선 의원을 꺾은, 그리고 초선 의원이 한 명 더 와가지고 2명의 현역 7선을 겪은 파란의 사나이. 어떻게 조직을 하는 거야? 조직의 대가, 깻잎 정치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그 훈련이 매우 잘 돼 있는 사람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얻는지에 대해서 가슴 절절히 느껴본 사람. 그래서 조직통이면서 정책통인. 뭐 조직부총장 이런 주요 직책도. 조직부총장을 15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국을 3번 돌았어요.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이런 조직부총장은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 그 어떤 포인트로요? 조직부총장은 항상 전화해가지고 야 뭐해 이렇게 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시만 하고 시도당이 내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도당에 있는 당직자들 고생한다고 밥 사고 술 싼 사람은 10년 만에 우리 민 총장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당원들이에요? 좋습니다. 이어서 어쨌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민병덕 의원님 정치 인생 또 스토리가 사실 다른 일반적인 의원이랑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또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또 서민 약자를 대변하면서 본인이 정책을 연구하고 혹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날은 제가 보기에 1991년 8월달 같은데 91년 학생운동 할 때인가요? 네. 네. 제가 우리 정치학과에 노동문제연구 동아리 일사랑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일사랑 랑장이 되면서 야 우리가 책에서 무슨 노동을 배워 네. 노동을 하자 해가지고 그쵸, 우리 노가대를 여름에 쫙 뛴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어디에 전달해 줄까 봤더니 신대방동이라는 철거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최종대 연사국장이라는 그분이 이거 고마운데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이들 좀 봐줘.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거기 있는 분들하고 날 새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삶을 제가 적었어요. 삶만이 아니라 왜 철거가 일어나고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 철거 투쟁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철거 지역에서 이 세입자들한테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줘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철거 지역에서 또 철거 지역으로 이사가고 또 철거 지역으로 이사가고, 그래서 철거민은 계속 철거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제 구호가 뭐냐면 투쟁하는 철거민이 철거에서 해방된다.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해야지 이제 다시 철거민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밤에 제가 무너진 방 구석에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밤새 적으면서 밤새 듣고 적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찌라시를 쫙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에 다니고 그 다음에 버스 타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에 철거촌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시민들께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후원금을 받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은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민의 삶에 천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날 저녁에 그게 가장 키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정치오락실에도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냐? 바로 이 엔젤스 애플 사과즙입니다. 네이버 평점 5점 만점에 4.9점, 그러니까 거의 만점이죠. 거의 만점을 자랑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다른 첨가물 일절 없이 100% 사과즙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 청송 사과만을 사용하여서 NFC 공법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그런 사과즙인데, 자, 요게 한 박스인데 50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요렇게 너무 예쁘죠? 야, 이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50호가 들어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박스, 50호 들은 한 박스가 여러분들 29,000원이라는 겁니다. 즉, 한 포로 계산하면 580원 꼴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사과 얼마나 금값인지 아시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한 포에 무려 500원 꼴, 100% 청송 사과즙인데. 오, 달다. 100% 그냥 사과야. 사과를 그냥 짜먹는 맛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사장님이 되게 민주진영의 오랜 지지자라서 무려 6개월 동안 사과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예전에 팔던 그대로 판매하고 계신 분인데, 사과즙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에서 여러 채널들 후원도 해주시고 뭐 정치오락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진영에 되게 많은 후원을 해주고 같이 연대하고 있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상품 여러분들 우리가 팔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박스 50호 드는 게 무려 29,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0% 청송 사과즙 여러분들 직접 집에서 맛보시길 바라고요. 더보기 링크로 가면 주문 링크가 있을 텐데, 만약에 나는 인터넷 주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앞에 있는 번호 010-7775-8243번 여기 앞에 번호 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로 문자 주문도 가능하니 엔젤스 애플 사과즙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이거 선물하기도 너무 좋아요. 이제 민병덕 의원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듣는 게 일단 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원의 말, 또 국민의 말. 듣는 게 안 되면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살아오신 어떤 그런 걸 들어보니까 항상 어떤 약자나 내 도움이 필요한 곳, 또 아무도 찾지 안아주는 곳, 관심이 없는 곳, 이런 곳에 가서 듣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간단한 사례 하나만 들면 네. 코로나 때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 집합금지, 집합 제한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방역지원금 몇 푼 주고 말았어요. 이분들은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맞아요. 이걸로 생활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직원
좋은데 월급도 주고 맞아요.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다 외면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상인들 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를 하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 지역위원회 조금만 못해서 소수의 상인들하고 충분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거고 간담회 한 번 하면 할수록 조항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그걸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데이트를 친 법이었죠. 그러면은 사실 요거 말고도 정책 통이시니까 요거 말고 또 대표적인 정책 뭐 하나 있을까요? 뭐 법안이 됐던 우리 그 많은 우리 애청자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네. 빚 때문에. 그럼요. 청년들도 일단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시작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빚은 우리의 친구야. 우리가 방방 뜨지 못하게 하는 빚은 나를 좀 가라앉혀주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친구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갑자기 강도로 변하네? 이자가 2배로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를 들여다봤어요. 야, 이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야?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기준금리는 뭐는 그렇다 치고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봤더니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가산금리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자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돈들이 많네? 그것들을 다 빼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은행이 파산해요?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 보장되죠. 그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은행이 들거나 예금자가 들겠죠. 예금자가 예.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있냐면 대출의 가산금리 속에 있어요. 그 항목이. 항목이. 약간 억울해지죠. 네네, 그러네요. 교육세. 교육세는 1,000원을 벌면 5원을 내라는 것이 교육세. 1,000원을 벌면 5원. 네, 그러니까 0.5%를 내는 0.5%. 거니까. 네네네. 이자 수입의 0.5%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은 1,005원을 걷어요. 미리 걷는 거구나. 네, 1,005원을 걷으면은 그 교육세는 누가 내는 거죠? 대출자들이 내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네. 네. 그러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너무 억울해질 것 같은데 이거. 이런 겁니다. 부당한 가산금리 이런 게 4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 동안에 10조 이것들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싸워서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지금 빼냈습니다. 2가지 더 싸우고 있고 근데 은행이 또 꼼수를 부릴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내놨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금리 투사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민병덕 의원 저분 살아온 인생도 되게 좀 특이하고 또 약자의 편에서 많이 싸웠었고 또 부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정책으로서 풀어가려고 노력했고 다 좋다. 근데 왜 하필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 민병덕이어야 될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왜 민병덕이어야 하나? 그래서 정책적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도 시켰고 네네. 그리고 지금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야당이니까 장관들이 말 안 듣고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매를 버는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효능감 있는 이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그리고 중앙도 아니고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2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김동연 지사하고 협조도 하고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정책들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중앙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도의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 군수님들한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스러운 정책이고 국민들한테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보여줄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100만 표를 이기냐와 관련해서 중도층을 연결이 되는 거네. 당원 주권이 실현된 당원들이 이런 정책들을 무기로 삼아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스스로도 효능감도 느끼고 그래야 설득도 그래야 하고.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통적으로 모든 패널한테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민병덕이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요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참 안쓰러운 사람인데 안쓰러운 사람.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다. 안쓰럽지만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 경제적 약자를 올려서 강자하고 대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이익을 나눠 갖게 하는. 와,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른 분들이랑 평가가 틀린 게 정책 전문가의 시선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시네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억강구약 대동세상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면 왜 강자를 눌러? 강자도 우리 사람이지, 같이 사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절반도 안 됩니다. 벌써 중소기업을 가면 루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뭣도 못하고 청년들이 뭣도 못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벌써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월급 적게 줘서 미안하고 3명이 일해야 될 거 2명이 일해서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고 안전과 관련돼서 쓸 돈도 없고 근데 중대재해처벌기업법 생겼고 내가 형사처벌 당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좀 유예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사업의 이익을 나눠야 된다. 공평하게 좀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러려면 중소기업들이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익을 나누면 그 산업이 같이 발전한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있어요. 이것을 대등한 관계래. 대등하지 않은데. 그렇죠. 대등하게 민법에 의해서 규율된대. 그래서 공장의 이익에 대해서 사장님이 다 가져가. 네. 근데 이것을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익이 올라간 임금으로 더 많이 사. 구매력이 생겨. 네.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억강 부약을 해야지만 네. 이게 대동세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억강부약 대동세상 예. 이런 게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자면 나와 어떤 그런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소울메이트인 느낌이다 뭐 그런 평가인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인간적으로는 안쓰럽고 그렇지만 네. 정책적으로는 저랑 싱크로율 100%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정책이랑 민병동이 생각하는 거 싱크로율 100%다. 이 느낌이에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제가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방향과 정책들을 그대로 민병동 의원이 실현해낼 수 있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저를 임명한 것이 뭐냐면 그 기본사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금융본부장이면서 금융본부장. 경기도 위원장이에요. 경기도 기본사회 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서 기본사회 관련된 것들을 찾을지와 관련해서 네.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내가 데이터셋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대체로는 지금의 그 기본소득을 이렇게 잡거든요. 바람과 햇빛은 모두의 것인데 왜 그 이익은 기업만 가져가나? 그것도 다 같이 가져가야 돼. 그거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금융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태양광이라든지 해양풍력 하는 사람들한테 90%를 공짜로 빌려줘요. 왜 공짜로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되는 사업이니까 90%를 담보도 없이 빌려주고 있어요. 그 담보도 없이 빌려주는 것을 주민들 협동조합에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모두가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은 데이터 기업만 가져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다는 인정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경기도 기본사회 위원장도 주셨고 맡겼잖아요. 예. 민병동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병덕은 네. 이재명의 비서가 아니라 이재명의 참모다. 이거 좋네. 이재명의 참모다. 이 워딩 진짜 좋네. 왜냐하면 대표님은 고위전략회의에서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민수석은 어떻게 생각해? 민수석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하지 않아요. 무엇이 민주당이, 무엇이 이재명에게 좋은가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게 서로 다른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낫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비서 아니에요. 저는 참모다. 참모다. 이재명의 생각을 덧붙여줘야 된다. 보완하고 덧붙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좋네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이다. 좋습니다. 충분히 어필이 되셨을 것 같고 여러분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 오락실의 뭐랄까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요? 바로 이 아임굿입니다. 아임굿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생활 또는 활력 음료로 드시면 되고 음주 전후에는 숙취해소 음료로 드시면 되는데 이 아임굿이 굉장히 위험한 음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뭐 이제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소주를 2병 먹는 사람이 아임굿을 하나 먹고
소주를 먹게 된다? 그럼 주량이 2배 늘어난다. 2병을 먹던 사람이 4병을 먹어도 끄떡없다 하는 게 바로 이 아임굿입니다. 아임굿은 미나리 또는 사양 벌꿀, 패션후르츠 이런 과일로 만든 음료인데 스피루리나 이런 성분들을 포함해서 무려 29종에 가까운 비타민 이런 것들 29종에 가까운 성분을 한 포에 다 담고 있고요. 이거를 먹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기 첫 번째, 술 먹어도 다음날 너무 개운하다. 두 번째, 한 번 먹고서는 안 된다. 꾸준히 재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재구매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아임굿 같은 경우는 뭐 숙취해소 음료에 특화가 된 것 뿐이지 평소에는 활력 음료로 드시면 되고, 저도 하루에 2포씩 먹고 있거든요. 제가 운전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데 정말 개운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임굿은 진짜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번호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문자하셔가지고 정치호락실 통해서 아임굿 좀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무려 44%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장님이 아마 연락을 주실 거예요. 특히 여기 사장님도 민주 진영에 오랫동안 후원하고 또 할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임굿 여러분들 진짜 꼭 체험해 보시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저도 6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임굿.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이 민병덕 의원이 만약에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우리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지금의 검찰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오는데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네. 두 번째는 검찰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대선을 지면 또 이재명 대표는 끝나는 겁니다. 대선에 이기는데 필요한 사람. 대선에 이겨서 대통령이 돼도 성공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또 패자로 남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사람. 그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 제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과거에 이재명, 민변 선배, 참여연대 선배, 박원순 시장과에 같이 할 때부터 검찰 개혁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책들과 관련해서 정책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이지 정책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책은 조직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조직가예요, 조직가. 근본적으로. 그러네. 100만 표를 제가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능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정책적으로 제가 정책은 가장 잘하잖아 라고 대표가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정책,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책통이라고 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실천해낼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즉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짧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에 민병덕 의원님 후원 계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오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재명 대표와 오랜 옛날부터 뭐 시장, 뭐 참여연대, 민변부터 함께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필들은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 앞으로 민병덕 의원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투표와 함께 후원 계좌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는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저희가 거의 매일 회의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민 의원이 지역구를 가장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지역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매뉴얼을 좀 작성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혹시 거기도 좀 귀감이 되게 다른 의원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풀뿌리 전당원 대회를 2번이나 한 유일한 지역구라는 거예요. 대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민주적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대의제가 이런 측면에서 효능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보여준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당원 주권의 핵심은 내가 내 후보를 뽑는 건데 뽑을 때에는 가장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뽑는 거거든요. 저는 공천권을 거의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공개 토론을 시켰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권리당원들한테 다 뿌려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천을 했거든요. 이게 저는 구체적인 당원 주권을 내 권한 범위 내에 셌고, 굉장히 민주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당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진 세계에서 대중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내부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이거는 찌그락빠그락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는 당원 주권을 가장 잘 실현했던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난 권리 당원들이 민주당의 정책적 효능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중도층을 설득해서 100만 표를 얻는 일, 그 일을 제 몫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집중을 하겠다. 여의도에 있을 때는 검찰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일을 하겠지만 경기도당 내려가서는 살림, 소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2년 동안 내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병덕한테 소중한 네. 한 표를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부탁드립니다.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고 앞으로 만약에 도당 위원장이 되신다면 한 번 더 모셔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길게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들어보던 그러십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